자, 서 변호사님, 예.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8일부터 민주당이 지금 후보 등록을 받는 것이죠. 3일간 받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10손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등록을 하려나요? 최문순 강원지사가 1착으로 온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단어로 평가하면 예. 이제는 이제 합종연횡, 한 단어로 이게 합종연횡 이렇게 평가하는 게요. 지금 방송 전에 조금 전에요. 오늘 월요일 오전이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정세균하고요. 정세균, 예. 그다음에 이광재. 예.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세균은 이제 그래도 지지세 국회의원들은 숫자는 많거든요. 제일 많을지도 총리하고 몰라요. 예. 뭐 아는 게 없잖아요. 대통령 빼고는. 예. 이광재는 이제 노무현의 안희정과 더불어서 양팔이죠. 예. 안희정하고 이제 우광재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직 도지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두 이광재는 명이 전 도지사죠. 예. 전 광원지사. 지금 국회의원이죠. 근데 5일까지 7월 5일까지 이제 단일화한다. 예. 이렇게 합의했다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거든요. 이 말은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면 보통 구룡, 심룡 정도거든요. 예. 민주당 경선은 이제 7월 11일까지 1차 컷오프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 7월 6명 11일까지 6명 컷오프하고 예. 그 다음에 6명이 하다가 중요한 게 또 9월 5일까지 하다가 과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선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최종 9월 10일까지 결선투표. 이 말은 이게 결선투표는 또 합종연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떨어진 사람들끼리 또 합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는 컷오프까지도 합종연행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볼만한 뭐 사람이야 볼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이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볼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데 누구끼리 합치느냐 이거는 상당히 또 향후 판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수가 지금으로서는 몇 명이 등록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합쳐지면 한 명이 줄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단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거의 컷오프에 안 달 정도 한 6명 정도로 될 사람만 갈지 아니면 이게 컷오프가 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6명으로 본다면은 지금 나타난 걸로는 이재명, 이낙연, 거기에 추미애, 네. 정세균, 네. 박용진. 박용진, 네. 나머지 한석 가지고 치열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보통 보니까 5명까지는 그렇게 박사님 저는 꼽는데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최문순을 꼽는 사람도 많은 게 최문순이 외모가 노무현처럼 소탈하게 외모가 소탈하면서 중요한 게 노조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 좌파에게 민노총이나 노조가 장악한 거예요. 강원도지사도 3선 했지만 노조 출신이죠. MBC 노조위원장을 다 그러니까. 사장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노조가 조직적으로 최문순이 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김두관 있잖아요. 네. 리틀 노무현. 이 사람은 이게 지지율은 안 나오지만 조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만 조직 가동한다고 뭐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조도 있죠. 양성조는 이제 또 충청의 조직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은 고만고만하니까 6명 중에 누가 될지 좀 어렵습니다. 참. 그런데 과거 민주당 이 대선이라든가 또 당권 경쟁도 그렇습니다만 역동적이고 의외의 변수들이 나와가지고 판을 전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번에도 뭐 대선 기획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섭섭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갖고 이 경선판이 제대로 좀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데 근데 그 사람 중에 그냥 판을 확 흔들 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갖고 이광재는 본인 스스로는 정세균, 이낙연까지를 다 포괄해가지고 친노, 원조 그리고 친문 이 세력을 잡겠다. 그래서 젊은 피로 한번 뒤엎겠다.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하면 제2의 노무현 돌풍은 없다. 아, 그래. 제2의 노무현 돌풍은 없다. 네. 저는 이게 단언합니다. 노무현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이 첫째는 이제 3명을 꼽아보는데
이광재는요. 그게 우광재 뭐 노무현의 오른팔 뭐 이 정도지 노무현하고 이게 걸어온 길이나 스타일이 전혀 틀리죠. 예. 그리고 이게 돈 받아서 교도소 갔다 온 게 얼마입니까? 안희정이도 지금 이렇게 교도소가 있지만 예. 노무현하고 이게 걸어가는 길이 틀려요. 가치가. 그래서 이광재는 안 되고요. 근데 조금 이게 다 고서 또 오는 게 추미애잖아. 예. 근데 이 추미애는 딱 지지층이 고착돼 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바로 이게 조국이라든지 대깨문들 있잖아요. 예. 대깨문 일부가 추미애를 미니까 예선 통과 컷오프는 안 당한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 이게 노무현처럼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게 전혀 없죠. 추미애는. 따라서 추미애가 제2의 노무현 되기는 어렵고요. 조금 이게 잠재력이 있는 거는 박용진이에요. 그리고 이게 박용진은 좀 젊으면서 정책적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박용진도 아웃사이드 중에 아웃사이드고 노무현처럼 그런 이게 인간미나 돌파력은 없어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번 민주당 경선은 제2의 노무현 도핑이 없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정해진 경선이다. 답정너다. 예. 이재명이다. 그렇죠. 이런 이거는 이게 이재명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대안을 좀 생각이 어려운 이게 경선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여권 경선은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재명은 이제 7월 1일 날 대선 도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장사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쪽 여권 내에서도 아주 그냥 집중 타격을 받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카드를 좀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소득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뭐 좀 입장을 달리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자기 기본소득이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그 정해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강변하지만 이 기본소득은 잘 안 맞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재명이가 여러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초대한 이런 외국의 석학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도 이게 뭐 아프리카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후진국은 이게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행정 체계가 완전히 그 미비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누가 가난한지 누가 뭐 부자인지 소득 파악도 안 돼요. 이런 나라는 이게 똑같이 그냥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낫다. 이런 게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통하는 이론이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또 이게 기존의 복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신맛이 더 주자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뭐 짬뽕도 아니고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정말 이게 세계 유례가 없는 돌연변입니다.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저거 짜집게 나가지고 본인 자체가 이게 제대로 철학이 없으니 기존의 복지도 두고 또 이게 10만 원씩 주고 뭐 별의별 인용하는데 이게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희숙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공격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세균이가 또 저쪽에서도 공격하고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과연 그 50% 이상 국민의 폭넓은 지지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대해서 안 늘잖아요. 여권도 가장 고민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뭐 24, 5%뭐 이 선에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여권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친문 세력들이 합쳐지면 좀 더 나았겠습니다만은 중도라든가 뭐 이런 확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씨도 그런 것은 알 것이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아젠다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걸 내놓아야 할 텐데 아직은 그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책도 이게 문제지만 도덕성에서 이게 그 의외로 이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 수신제가 후에 치고 평천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김부수가 계속 나서잖아요. 그러네요. 김부수가 이재명이한테 더 큰 권력, 대통령 주면 칼춤 추는 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 이러면서 이게 다 잡아 가둔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 노는 게 블랙 코미디 아니냐. 예. 블랙 코미디. 그러면서 이게 그 이재명이만 보면 자유당 시절에 그 정치 깡패 있잖아. 이정재가 생각난다고 오버랩 된다 했잖아. 그 영화배우 이정재 아닙니다. 예. 우리 그 임세령 씨하고 사귀는 영화배우 이정재가 아니고 옛날에 유명한 그 우리 이마수부터 그 정치 깡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정재. 정치 깡패 이정재가 오버랩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김부성이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한 번도 전화 먼저 한 적이 없대. 이재명이가 먼저 흥분하고 먼저 연락오고 먼저 사기쳤다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김부성이가 옛날에는 좀 덮어주는가 봐. 보호해주고. 근데 지금 용서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재명에 대한 김부성의 공격은 살아있는 사람이 공격하잖아. 윤석열 X파일하고 틀려요. 그렇죠. 윤석열 X파일은 유령이 공개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X파일은 누가 뭐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김부성이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공격하는데 이재명이가 한마디도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저는 영향 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년을 했으면은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도 걸어놨죠. 뭐 몇 억짜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제가 방송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방송 가는데 그 김부성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이재명이는 조용해? 왜 꿀먹은 벙어리야? 뭐 이러길래 제가 그랬죠. 이게 팩트는 부인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뭐 김부세가 이혼할 때 상담 한 번 해준 게 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김부세 말로는 1년 몇 개월 동안 사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니면 왜 고소해가지고 못 잡아야냐면 김부세를 그렇잖아요. 김부선이가 또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같이 이재명하고 집에 있는데 문성근 어떻게 전화 왔지 않느냐 산에 가면서 그런 거 뭐 딱 얘기하죠. 뭐 노무현 49제 내려가는데 그건 뭘로 가냐? 뭐 그런 거 전화 온 거 그런 그럼 것들. 인천에 뭐 낙지도 모르고 가서 찍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또 배우 김부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형수 문제라든가 또 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실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김부선이도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당신이 언급할 상황이냐 처지는 아니다고 또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개 이 있잖아. 대가리 깨져도 이재명. 대개 이해한 데는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게 누구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개 이들, 이재명이한테 푹 빠진 대개 이들은 뭐 형수한테 욕을 하나, 김부성이가 뭐라 하나 이게 이재명을 밀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그 합리적인 우리 중도라든지 합리적인 또 국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야 이재명이가 김부성하고 사귄 거 불륜도 잘못됐지만요. 이걸 이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륜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이 저는 20%대에서 멈추고 있고요. 만약에 그 이재명이가 후보 되잖아요. 이재명이가 단일 후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또 한 단어로 하면 제2의 정동영이다. 이재명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제2의 정동영이가 MB한테 몇백만만 차로 이게 게임만 못 해보고 졌죠. 이재명이가 우리 자유우파 후보 있잖아요. 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저는 이게 게임만 못 해보고 허무하게 이재명이 질 수밖에 없다. 왜? 표의 확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정동영 후보가 나왔는데 친노 세력들이 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져 버리라 어떻게 보면 속으로 그렇게 오고 오히려 해코지를 더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소문은. 지금 이게 정세균이가 이재명 밀겠어요?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안 민다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도 치열하게 2007년 싸우고 그 후에 뭐 엄청난 앙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도 다른 사람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밀었지 않습니까? 지금 친문이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조금 이 9월 경선을 연기했으면 하는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가 이제 딱 9월 초에 후보로 되면은 아무래도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인기가 뭐 별로 없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탈원전 문제라든가 소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은 그런 것이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문재인과 이재명 간에 어떤 타협을 할 것이냐 못 온다 한다면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정동원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그 이재명 X파일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다 봐요. 이재명 X파일요. 남아있는 게 바로 해경궁 김씨 사건이에요. 예. 해경궁 홍씨가 아니고 해경궁 홍씨는 이제 그 사도세자 부인으로 정조대왕의 어머니죠. 근데 이재명 부인이 김씨잖아. 예. 해경궁 김씨라는 그게 트위터 있잖아. 글. 네. 거기에 보면 진실이 문재인의 가족에 대해서 진실을 많이 써놨더만. 문준용이가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닙니다. 뭐 자기는 이게 야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이철이가 그러는데 국내에서만 이게 입상 몇 개 했지 세계대에 나와서 제가 문준용이가 따온 걸 못 봤잖아. 근데 문준용이가 귀걸이하고 뭐 정보원에 그 취업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제대로 비판하고 까난 게 해경궁 김씨 그 트위터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덮었죠. 왜 미국에서 뭐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경기도지사 검증하고요. 대통령 검증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해경궁 김씨 있잖아요. 관련자의 양심선언이 나오거나 또 아니면 이게 하다못해 이게 뭐 다른 트위터 미국 본사에서 뭐가 나오든지 예. 어떻든 저떻든 이게 결정적인 노버리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해경궁 김씨가 만약에 이재명 부인 김씨다. 그러면 이게 대깨문들하고도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거짓말 했냐고요. 그때 이재명 핸드폰까지도 안 깠잖아요. 네.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갈줬죠. 아이폰. 따라서 저는 해경궁 김씨가 뭔가 이게 결정적인 정언이 관련자 정언 넣어버리면 이거는 이게 도덕성이나 대깨문하고 관계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이 점에서 이게 상당히 아직까지 파괴력 있는 X파일이 남아있다. 이래 보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지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반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한 10% 이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다면은 이재명이 좀 힘을 받을 수 있고 윤석열과 또는 뭐 야권 단일 후보와 양강 대결을 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해찬이라든가 한명수 그리고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문정인이라든가 이종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아직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재인이가요. 잔학견하게 교도소 안 가는 게 자기 평생 목표 아닙니까? 퇴임 후에. 예. 근데 이재명이 밀어준다 해서 교도소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소극적 방조. 뭐 적극적으로 이게 방해 안 하겠지. 예. 야당 후보보다는. 근데 소극적으로 나는 이게 정치 중립 지킨다. 법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소극적 방조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문재인의 소원은 송철호 당선은 소원이지만 이재명의 당선은 문재인의 소원은 아니다. 그렇죠. 송철호 형님이 당선되는 거 보는 거는 내 평생 소원이지만 이재명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소극적인 방조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선이가 얘기했잖아요. 깜빵 보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국민이 왜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국민도 흘릴지 모르지만 뭐 청와대 계신 분이 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원래 이게 깜빵은 측근들한테 많이 갑니다. 예. 뭐 전두환이가 누구한테 갔어요? 노태우한테 딱 가는 거예요. 전부 이게 측근들에 의해서 이게 깜빵 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오히려 저는 문재인의 속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권 지금 대선 경선은 아주 싱거운 한판 승부가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어떤 절충이랄까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재명이가 대권과들을 순탄하게 달려갈지 아니면은 과거 정동원 꼴이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